최숙정 77세.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외롭게 혼자살이 하고 있는 최숙정이라고 합니다. 이 나이가 되어 내가 다시 설렐 줄은 몰랐다. 숙정 씨, 오늘도 이쪽 자리에 앉으세요. 노인정 회장인 영숙 언니가 친근하게 말했다. 이곳에 나온 지 한 달이 되었지만 아직도 어색했다. 남편 병우가 떠난 지 3년이 지났다. 45년을 함께 살았던 남자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다. 아이들은 모두 미국으로 떠났고 넓은 집에 혼자 남은 나는 매일 병호의 빈자리만 바라보며 살았다. 엄마, 집에만 계시지 말고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세요. 큰딸 미영이가 화상통화로 걱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을 때도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난 괜찮아. 집에서 TV 보고 책 읽고 하면 되거든.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고 말할 사람도 없어서 혼잣말을 하는 횟수가 늘어갔다. 그러다가 결국 둘째 딸 미숙이의 성화에 못 이겨 이 노인정에 나오게 되었다. 그곳에서의 펼쳐지는 인생의 이모작을 얘기하려 합니다. 그 전에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이어서 계속 들어주세요. 어머니, 저희 동네 노인정 정말 좋아요. 프로그램도 많고 좋은 분들도 많으시고요. 미숙이가 권했던 한솔 노인정은 정말 시설이 좋았다. 깨끗하고 넓은 공간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었다. 요가 교실, 노래 교실, 바둑 교실, 심지어 컴퓨터 교실까지. 하지만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다. 이미 형성된 그룹들 사이에서 혼자 어정쩡하게 있는 것이 불편했다. 숙정 씨는 정말 품위가 있으세요. 옷도 늘 단정하게 입고 오시고 남편분이 공무원이셨다죠? 그래서 그런가 봐요. 다른 할머니들이 나에 대해 평가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쁜 말은 아니었지만 어딘지 거리감이 느껴졌다. 남편 병호는 공무원이었다. 구청 공무원에서 시작해서 퇴직할 때는 과장까지 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성실했고 부동산 투자도 조금씩 해서 나름 여유로운 노후 자금을 마련해 두었다. 아파트도 있고 적금도 있고 보험도 들어둔 상태였다. 숙정 씨는 참 복받은 분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남편분도 좋으셨고 자식들도 다 잘 되고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다. 겉으로는 복받은 것 같아 보여도 속으로는 외롭기 그지없었으니까. 그런 어느 날이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신데 소개해 드릴게요. 영숙 언니가 앞에 서서 말했다. 창수 씨하고 철민 씨예요. 두 분 다 우리 동네에 오래 사셨는데 이제 노인정에 나오시게 됐어요. 내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 두 남자에게 갔다. 한 사람은 키가 크고 반듯한 체격에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머리는 희끗해졌지만 당당한 자세에서 품위가 느껴졌다. 다른 한 사람은 조금 더 편안한 복장에 인상이 온화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든든해 보였다. 안녕하십니까? 박창수입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먼저 인사했다. 목소리가 또렷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저는 김철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른 남자는 더 친근한 톤으로 인사했다. 창수 씨는 예전에 사업하셨고 철민 씨는 뭐 하셨더라? 건물 몇 개 있어요. 그걸로 살고 있죠. 철민 씨가 겸손하게 답했다. 나는 괜히 두 남자가 궁금해졌다. 이 나이에 혼자 노인정에 나온다는 것은 나와 비슷한 처지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날 오후 요가 수업이 있었다. 나는 요가를 좋아했다. 젊었을 때부터 몸 관리에 신경 썼던 터라 이 나이에도 몸이 꽤 유연한 편이었다. 숙정 씨, 정말 몸이 좋으시네요. 옆에서 요가를 하던 할머니가 감탄했다.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해서 그래요. 부럽네요. 저는 몸이 이렇게 굳어서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데 창수 씨가 다가왔다. 실례합니다. 이숙정 씨 맞죠? 네, 맞는데요. 저는 박창수라고 합니다. 아까 간단히 인사만 드렸는데 가까이서 보니 더 인상적이었다. 나이가 80이 넘었다고 했는데 관리를 잘한 건지 그보다는 젊어 보였다. 혹시 시간 있으시면 커피 한 잔 어떠세요? 근처에 좋은 카페가 있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다. 병호가 세상을 떠난 후 남자와 단둘이 커피를 마신 적이 없었다. 그런데,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습니다. 다만 새로운 사람이라 주변을 잘 몰라서요.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다른 의도를 읽을 수 있었다. 네, 좋아요. 근처에 괜찮은 곳이 있긴 해요. 그렇게 나는 창수 씨와 함께 노인정 근처 카페로 갔다. 아메리카노 주세요. 저도 같은 걸로요. 카페는 조용했다. 평일 오후라 그런지 손님도 많지 않았다. 이숙정 씨는 언제부터 노인정에 나오셨어요? 한 달 정도 됐어요. 그럼 저보다 선배시네요. 창수 씨가 웃으며 말했다. 웃는 모습이 꽤 매력적이었다. 창수 씨는 왜 이제 노인정에 나오시게 됐어요? 집에 혼자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사업도 정리했고 할 일도 별로 없고 가족분들은요? 아들 둘이 있는데 다들 바쁘죠. 며느리들하고도 그냥 그렇고 말끝을 흐렸지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었다. 숙정 씨는요? 비슷해요. 딸 둘이 있는데 다 미국에 있어요. 그럼 정말 혼자시구나. 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는 공감대가 있었다. 실례지만 남편분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창수 씨는요? 저도 5년 전에 아내가. 그렇구나. 우리는 서로 배우자를 잃고 홀로 지내고 있는 처지였다. 그동안 혼자 지내기 힘들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죠. 지금도 가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눈 떠서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막막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노인정에 나오신 거구나. 네. 그런데 막상 나와보니 적응하기가 쉽지 않네요. 저도요. 사람들이 다들 좋긴 한데 아직은 어색해요. 그렇게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했다. 서로의 외로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노인정 생활에 대한 소감들. 그럼 내일도 나오실 거죠? 네, 아마도요. 그럼 내일 또 뵙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분이 이상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설렘 같은 것이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우스꽝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같아서 나쁘지 않았다. 다음 날 노인정에 나갔을 때 창수 씨가 먼저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숙정 씨.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상했다. 철민 씨도 나에게 다가와서 인사를 했다. 숙정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점심시간에 시간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다. 점심요? 네, 근처에 맛있는 냉면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가기는 그렇고 함께 가실 분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창수 씨가 그 대화를 듣고 있다가 끼어들었다. 점심 말씀이시면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물론이죠. 그렇게 우리 3명은 함께 점심을 먹게 되었다. 냉면집에 가는 길에 두 남자 사이에 서서 걸으며 나는 이상한 기분이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숙정 씨는 냉면 좋아하세요? 철민 씨가 물었다. 네, 좋아해요.
다행이네요. 이 집 냉면이 정말 유명하거든요. 창수 씨는요? 저도 좋아합니다. 사실 냉면보다는 숙정 씨와 함께 먹는 것이 더 좋은데요. 갑작스러운 말에 얼굴이 붉어졌다. 창수 씨, 농담이 심하시네요. 농담이 아닌데요. 철민 씨가 그 말을 듣고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냉면집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두 남자는 계속 나에게 관심을 보였다. 물 떨어지면 채워주고, 김치 가져다 주고, 휴지 건네주고. 숙정 씨, 김치 더 드세요. 숙정 씨, 냉면간이 어때요? 마치 나를 두고 경쟁하는 것 같았다. 식사 후 노인정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민 씨가 말했다. 숙정 씨, 저 혼자 사는 사람이라 요리를 잘 못해요. 혹시 시간 있을 때 집밥 한번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집밥요? 네. 간단한 반찬 만드는 법이라도요. 창수 씨가 그 말을 듣고 또 끼어들었다. 그럼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저희 집의 주방이 넓으니까 거기서 하면 어떨까요? 두 남자가 나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그날 저녁 집에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다. 77세에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두 남자가 나에게 관심을 보이고 나 역시 그들에게 관심이 생기고 있었다. 창수 씨는 기업가 출신답게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말솜씨도 좋고 경제적 여유도 있어 보였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고집이 세 보이기도 했다. 철민 씨는 더 편안하고 친근했다. 말수는 많지 않지만 따뜻한 느낌이었다. 자수성가했다고 하니 성실한 사람일 것 같았다. 두 사람 모두 매력적이었다. 이런 내가 이상한 걸까? 거울을 보며 혼잣말했다. 77세의 할머니가 연애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될까? 하지만 거울 속 내 모습은 나쁘지 않았다. 나이에 비해 관리를 잘한 편이었고 옷차림도 단정했다. 무엇보다 오랜만에 생기가 돌고 있었다. 한번 살아보자. 혼잣말로 다짐했다. 77년을 살아오면서 늘 남편, 자식들을 위해 살았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봐도 되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옷장 앞에서 고민했다. 무엇을 입고 가야 할까? 결국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에 검정색 치마를 선택했다.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진하게 했다. 오늘 정말 예쁘시네요. 노인정에 도착하자마자 철민 씨가 말했다. 감사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더 아름다우시네요. 창수 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두 남자의 관심을 받으며 나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여자의 감정을 다시 느끼고 있었다. 이것이 77세에 시작되는 나의 두 번째 청춘의 시작이었다. 숙정 씨, 이거 받으세요. 노인정에 도착하자마자 창수 씨가 작은 포장지를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그냥 길에서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포장을 열어보니 작은 브로치였다. 나비 모양의 은색 브로치로 꽤 고급스러워 보였다. 이런 걸 왜 사오세요? 마음에 드시면 좋겠는데요. 고맙긴 한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새로운 친구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에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철민 씨의 표정이 미묘했다. 숙정 씨, 아침 드셨어요? 철민 씨가 다가와서 물었다. 네, 집에서 간단히 먹고 왔어요. 그럼 오전 간식은 어때요? 제가 호두과자를 가져왔거든요. 집에서 직접 만든 거예요. 직접 만드셨다고요? 네, 어젯밤에 만들어 봤어요. 맛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호두과자를 하나 받아서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다. 와,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드셨어요? 유튜브 보고 따라했어요. 요즘 할 일이 없어서 요리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요. 창수 씨가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다.
유튜브요? 그런 걸로 배운 요리가 제대로 되겠어요? 해보지도 않고 무슨 말씀을? 아, 그런 뜻이 아니라 요리는 경험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창수 씨는 요리 안 하세요? 내가 물었다. 저는 집사가 있어서요. 필요하면 외식하고요. 집사요? 네, 간단한 집안일 도와주는 아주머니가 계셔요. 역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구나 싶었다. 부럽네요. 저는 혼자 다 해야 하는데. 철민 씨가 말했다. 그래서 요리도 배우고 계시는 거구나. 네, 그런 셈이죠. 그날 오전에는 노래 교실이 있었다. 나는 노래를 좋아했다. 젊었을 때 성가대 활동도 했고 목소리도 나쁘지 않은 편이었다. 오늘은 사랑초를 배워볼까요? 선생님이 말씀하시자 여기저기서 탄성이 나왔다. 와, 옛날 노래네. 정말 오랜만에 듣는 노래다. 나도 그 노래를 좋아했다. 젊었을 때 병호와 함께 자주 들었던 노래였다. 노래가 시작되자 나는 자연스럽게 따라 불렀다. 사랑초 사랑초 푸른 언덕에 사랑초 하얀 꽃잎이 눈물에 젖네. 내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또렷하게 들렸나 보다. 선생님이 나를 보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숙정 씨,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네요. 감사해요. 노래 교실이 끝나고 나오는데 창수 씨와 철민 씨가 동시에 다가왔다. 숙정 씨 노래 정말 잘하시네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두 사람의 칭찬을 받으니 기분이 좋았다. 점심 같이 드실까요? 창수 씨가 먼저 제안했다. 좋은 일식집 알고 있거든요. 제가 초대하고 싶어요. 일식이요? 네, 스시 맛집인데 사장이 일본에서 요리 배운 분이에요. 그때 철민 씨가 끼어들었다. 일식보다는 한식이 어떨까요? 나이 들면 담백한 게 좋잖아요. 한식도 좋지만 가끔은 새로운 음식도 먹어봐야죠. 창수 씨가 반박했다. 새로운 음식? 우리 나이에 뭘 새로 먹어봐요?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걸 못 시도할 이유는 없죠. 또 두 사람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다. 그냥 평범한 식당으로 가요. 내가 중재했다. 네, 숙정 씨가 결정하세요. 숙정 씨 취향에 맞춰서요. 결국 우리는 노인정 근처의 한정식집으로 갔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두 사람의 경쟁은 계속됐다. 숙정 씨, 이 나물 맛있어요. 더 드세요. 철민 씨가 반찬을 권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나물이 정말 신선하네요. 창수 씨도 지지 않았다. 숙정 씨는 평소에 뭘 좋아하세요? 철민 씨가 물었다. 글쎄요. 책 읽는 것, 음악 듣는 것, 산책하는 것. 평범한 취미들이에요. 책은 어떤 종류를 읽으세요? 창수 씨가 관심을 보였다. 소설도 읽고, 수필도 읽고, 요즘에는 건강 관련 책도 많이 보고요. 저도 독서를 좋아해요. 경제서적을 주로 보지만요. 경제서적이요? 네, 은퇴했지만 여전히 경제 동향에 관심이 많거든요. 철민 씨가 그 말을 듣고 말했다. 저는 요새 인문학 책을 보고 있어요. 나이 들수록 인생에 대해 생각할 것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인문학이요? 어떤 책이요? 법정 스님 책도 보고 유홍준 교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도 다시 보고 있어요. 아, 그 책 저도 재미있게 봤어요. 내가 말하자 철민 씨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그럼 언제 시간 있을 때 같이 문화유산 답사가 보면 어떨까요? 문화유산 답사요? 네, 경복궁도 다시 가보고 창덕궁도 가보고 젊었을 때는 제대로 못 봤잖아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창수 씨가 그 대화를 듣고 있다가 끼어들었다. 문화유산도 좋지만 클래식 음악회는 어떠세요? 예술이전당에서 좋은 공연들이 많이 있어요.
음악해요? 네, 저는 클래식을 좋아해서 종종 가거든요.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대놓고 데이트 신청을 하고 있었다. 두 분 다 좋은 제안을 해주시네요. 나는 애매하게 답했다. 식사 후 노인정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숙 언니가 나를 불렀다. 숙정아, 잠깐만. 네, 언니. 요즘 인기 많다면서? 무슨 소리예요? 창수 씨하고 철민 씨 말이야. 둘 다 너만 바라보고 있어. 그런가요? 그런가요가 아니라 너무 뻔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 다른 사람들이요? 응.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창수 씨가 너한테 브로치 주는 거 다들 봤어. 얼굴이 빨개졌다. 뭐 나쁜 일은 아니지. 이 나이에도 로맨스가 있을 수 있는 거지. 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둘 다 괜찮은 남자들이니까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보라니요? 창수 씨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품위 있는 신사고, 철민 씨는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야. 둘 다 나름의 매력이 있어. 언니가 보기에는 어떤 분이 더 좋아요?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지. 다만, 다만? 창수 씨는 자존심이 센 편이고, 철민 씨는 너무 착해서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어. 영숙 언니의 말이 일리가 있었다. 그날 오후에는 바둑 교실이 있었다. 나는 바둑을 잘 못했지만 배워보고 싶어서 참여했다. 숙정 씨,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창수 씨가 나타났다. 바둑 잘하세요? 젊었을 때 좀 쳤어요. 아마추어 수준이지만요. 창수 씨는 정말 바둑을 잘했다. 차근차근 설명해주며 기본기를 가르쳐 주었다. 여기에 돌을 놓으면 상대방의 돌을 잡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바둑은 먼 곳을 내다보는 게 중요해요. 한두 수 앞만 보면 안 돼요. 바둑을 가르쳐주는 창수 씨의 모습은 꽤 멋있었다.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역시 사업가 출신다웠다. 숙정 씨는 이해가 빠르시네요. 그런가요? 네, 금방 배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철민 씨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가 다가왔다. 바둑 배우고 계시는군요. 네, 창수 씨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저도 바둑 조금 해요. 혹시 한 판 어떠세요? 철민 씨가 창수 씨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좋습니다. 창수 씨가 받아들였다. 나는 두 사람의 바둑 대결을 지켜봤다. 처음에는 창수 씨가 유리해 보였다. 빠르게 포석을 깔고 공격적으로 나갔다. 하지만 철민 씨도 만만하지 않았다. 묵묵히 자신의 영역을 지키면서 기회를 노렸다. 중반 이후부터는 철민 씨가 역전하기 시작했다. 창수 씨의 공격적인 수에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실수를 유도했다. 이 수는 예상 못했네요. 창수 씨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가끔 예상 밖의 수가 좋을 때도 있죠. 철민 씨가 차분하게 답했다. 결국 철민 씨가 이겼다. 좋은 바둑이었습니다. 철민 씨가 겸손하게 말했다. 저도 오랜만에 재미있는 게임이었어요. 창수 씨도 신사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살짝 자존심이 상한 듯 보였다. 숙정 씨, 철민 씨가 바둑 실력이 상당하시네요. 네, 정말 잘 두시더라고요. 저는 요즘 바둑을 안 둬서 실력이 녹슨 모양입니다. 변명하는 창수 씨의 모습에서 그의 강한 자존심을 엿볼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오늘 하루를 생각해 봤다. 창수 씨의 브로치 선물, 철민 씨의 수제 호두과자, 점심시간의 신경전, 바둑 대결까지 두 남자가 나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그리고 나 역시 그들 둘 다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 창수 씨는 세련되고 경제적 여유도 있었다. 하지만 자존심이 강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면도 있었다.
철민 씨는 소탈하고 따뜻했다. 실력도 있으면서도 겸손했다. 하지만 너무 평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사람 다 좋은데. 거울을 보며 혼잣말했다. 77세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줄 몰랐다. 마치 20대 처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미영이에게서 온 국제전화였다. 엄마, 안녕하세요? 미영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노인정 생활은 어때요? 괜찮아. 친구들도 사귀셨어요? 조금. 남자친구도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다. 뭔 소리야, 이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엄마도 외로우실 텐데 좋은 분 만나시면 좋죠. 그런 건 아니고. 엄마, 솔직히 말씀하세요. 혹시 관심 있는 분 계세요? 아, 글쎄, 있으시는군요. 어떤 분이에요? 결국 나는 미영이에게 창수 씨와 철민 씨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와, 엄마, 두 분이나 엄마한테 관심 있으시다고요? 그런 것 같아. 대단하세요. 77세의 인기 여왕이시네. 미영아, 놀리지 마. 놀리는 게 아니라 정말 대단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더 마음에 드세요? 둘 다 좋아. 그럼 고민이네요. 어떻게 선택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좀 더 지켜봐야겠어. 좋은 생각이에요. 천천히 결정하세요. 그런데 엄마,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네, 목소리에서 생기가 느껴져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밝은 목소리예요. 미영이의 말이 맞았다. 나는 정말 행복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설렘과 기대감이 있었다. 77세에 시작된 나의 삼각관계.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숙정 씨, 오늘은 특별한 제안이 있어요. 창수 씨가 평소보다 정장을 더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타났다. 특별한 제안이요? 예술이전당에서 오늘 저녁에 클래식 콘서트가 있어요. 함께 가시면 어떨까요? 클래식 콘서트요? 네,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이에요. 정말 좋은 공연이거든요. 순간 철민 씨가 다가왔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철민 씨. 숙정 씨와 콘서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콘서트요? 저도 음악 좋아하는데. 그럼 같이 가시죠. 내가 말했다. 둘 중 한 명만 선택하기가 부담스러웠다. 좋은 생각이에요. 철민 씨가 웃으며 동의했다. 창수 씨는 살짝 아쉬운 표정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그럼 오후 5시에 여기서 만날까요? 네, 좋아요. 그날 오후 나는 무엇을 입고 갈지 고민했다. 클래식 콘서트라니 너무 오랜만이었다. 결국 검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선택했다. 노인정에서 만난 두 남자도 평소보다 더 격식 있게 차려입었다. 와, 숙정 씨 정말 우아하시네요. 철민 씨가 감탄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더 아름다우세요. 창수 씨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예술이 전당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수 씨가 콘서트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은 환희의 송가라고도 불러요. 마지막 사악장에서 합창이 들어가는 게 특징이죠. 음악을 정말 잘 아시네요. 내가 말하자 창수 씨가 뿌듯해했다. 젊었을 때부터 클래식을 좋아했거든요. 사업하느라 바쁠 때도 시간 나면 콘서트장을 찾았어요. 철민 씨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다. 저는 클래식은 잘 모르지만 음악은 좋아해요. 특히 옛날 가요들. 옛날 가요도 좋죠. 추억이 있으니까요. 내가 말하자 철민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콘서트홀에 도착했을 때 나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을 느꼈다. 병우와 함께 와본 적이 있는 곳이었다. 좋은 자리네요. 1층 중앙 좋은 자리였다.
제가 미리 예약해뒀어요. 창수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공연이 시작되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다. 나는 음악에 빠져들었다. 마지막 사악장 환희의 송가가 울려 퍼질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괜찮으세요? 철민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너무 감동적이어서요. 저도 마음이 벅차네요. 철민 씨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창수 씨는 음악을 감상하면서도 계속 나를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았다. 공연이 끝나고 나올 때 창수 씨가 제안했다. 저녁 드시고 가시면 어떨까요? 근처에 좋은 레스토랑이 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는 예술이전당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갔다. 오늘 정말 좋은 공연이었어요. 내가 말하자 창수 씨가 기뻐했다. 마음에 드셔서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좋은 공연 있으면 함께 보시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각자의 이야기가 나왔다. 창수 씨는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내가 물었다. 건설업이었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나름대로 성공했죠.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운이 좋았던 것 뿐이에요. 70년대, 80년대가 건설업계에는 호황이었거든요. 창수 씨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하지만 성공의 대가도 컸어요. 대가요? 가족과의 시간을 많이 희생했어요. 특히 아내에게는 정말 미안한 마음이 커요. 왜요? 사업에만 몰두하느라 아내가 아플 때도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어요. 암 투병할 때도 병원에 자주 못 가줬죠. 창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아내가 돌아가신 후에 정말 후회가 많아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지만 철민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런 마음 저도 이해해요. 철민 씨도 저는 결혼을 못했어요. 못했다고요? 네. 젊었을 때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철민 씨가 과거를 회상하는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동생들을 키워야 했거든요. 남동생 둘, 여동생 하나. 그래서 결혼을 포기하신 거예요? 포기라기보다는 상황이 안 됐어요. 그 여자분도 기다려주셨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다른 분과 결혼하셨어요. 잘 사셨죠? 아이들도 잘 키우시고. 철민 씨의 목소리에서 아련함이 느껴졌다. 그때 그분 이름이 뭐였어요? 영미. 정영미 씨였어요. 나는 가슴이 뛰었다. 혹시 내가 아는 그 영미 언니일까? 정영미 씨요? 혹시 종로에 살았던? 어떻게 아세요? 혹시 그분이 키가 작고 미용사 일했던 분이에요? 맞아요. 어떻게? 영미 언니예요. 제 친구였어요.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있을까? 정말요? 영미가 숙정 씨 친구였다고요? 네, 정말 친한 친구였어요. 그때 철민이라는 남자친구 있다고 늘 이야기했었는데 바로 철민 씨였군요. 철민 씨의 눈이 반짝거렸다. 영미가 어떻게 지내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철민 씨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그렇구나. 몰랐어요. 마지막까지 철민 씨 이야기하셨어요. 첫사랑을 잊지 못한다고. 철민 씨가 눈시울을 붉혔다. 저도 그분을 잊지 못했어요. 평생 동안. 그 순간 우리 셋 모두 조용해졌다. 창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모두 아픈 과거가 있네요. 그러게요. 나도 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저도 병호가 아플 때 더 잘해줄 걸 하는 후회가 많아요.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막상 떠나고 나니 더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 더 고맙다고 말해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 비슷한 마음이네요.
철민 씨가 말했다. 그래도 우리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남은 시간은 후회 없이 살아야겠어요. 창수 씨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나는 두 남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다. 창수 씨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아내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나에게 더 잘해주려고 하는 것 같았다. 철민 씨는 평생을 혼자 살면서도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첫사랑이 내 친구 영미 언니였다니. 영미 언니가 알면 얼마나 기뻐할까. 혼잣말을 했다. 다음 날 노인정에 나갔을 때 분위기가 조금 달랐다. 어젯밤의 진솔한 대화 때문인지 세 사람 사이에 더 깊은 유대감이 생긴 것 같았다. 숙정 씨,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철민 씨가 다정하게 물었다. 네, 잘 잤어요. 오랜만에 좋은 음악을 들어서 그런지 기분이 좋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창수 씨도 평소보다 부드러운 표정이었다. 어제 저녁 정말 좋았어요. 앞으로도 자주 함께하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날 오후에는 서예 교실이 있었다. 나는 서예를 좋아했다. 젊었을 때 서예학원에 다녔던 경험이 있어서 붓글씨를 꽤 잘 쓰는 편이었다. 오늘은 사랑이라는 글자를 써보겠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정성스럽게 사랑이라는 글자를 썼다. 숙정 씨 글씨 정말 좋으시네요. 옆에서 지켜보던 철민 씨가 감탄했다. 감사해요. 정말 아름다워요. 마음이 담긴 글씨 같아요. 창수 씨도 칭찬했다. 서예 교실이 끝나고 나는 내가 쓴 사랑이라는 글씨를 바라봤다. 정말로 오랜만에 사랑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77세의 나이에 다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두 남자 사이에서? 숙정 씨, 뭘 그렇게 진지하게 보고 계세요? 철민 씨가 물었다. 그냥 사랑이라는 글자를 보니까 여러 생각이 드네요. 어떤 생각이요? 이 나이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창수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연히 할 수 있죠. 나이가 사랑에 제한을 두나요? 그렇긴 하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철민 씨도 동조했다.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70이든 80이든 가슴이 뛰면 사랑인 거예요. 두 남자의 말에 나는 위로가 되었다. 그날 저녁 영숙 언니가 나를 따로 불렀다. 숙정아, 요즘 어때? 뭐가요? 창수 씨하고 철민 씨 말이야.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둘 다 진심인 것 같던데? 그런가요? 어제 콘서트 갔다 왔다며? 어땠어? 좋았어요. 오랜만에 좋은 음악도 듣고 맛있는 저녁도 먹고. 그래서 마음은 정해졌어? 아직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 둘 다 좋은 분들이라서요. 영숙 언니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둘 다 만나면 되잖아. 언니, 농담이야. 하지만 너무 오래 망설이면 안 돼. 이 나이에 만난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데. 알아요. 그리고 숙정아. 네, 너 정말 달라졌어.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고 생기가 돌아. 그래요? 응. 사랑의 힘인가 봐. 집에 돌아와서 나는 거울을 봤다. 정말로 영숙 언니 말이 맞았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다. 77세에 다시 찾은 사랑의 감정.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아니면 지금 이 상태로도 충분히 행복한 걸까?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숙정 씨만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창수 씨가 노인정 입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손에는 꽤 큰 포장 상자를 들고 있었다. 또 선물이에요? 이러시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제 마음이니까요.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스러운 실크 스카프였다. 연한 보라색에 우아한 꽃무늬가 그려져 있었다. 어머, 이렇게 비싼 걸. 비싸고 싸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숙정 씨에게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그만. 왜요? 제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건데. 그 순간 철민 씨가 나타났다. 창수 씨가 주는 선물을 보고 표정이 어두워졌다. 또 선물이네요. 네, 숙정 씨가 예뻐서요. 창수 씨가 당당하게 말했다. 철민 씨는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다. 철민 씨, 안녕하세요. 내가 먼저 인사했다. 네, 안녕하세요. 시큰둥한 대답이었다. 그날 오전에는 요가 교실이 있었다. 나는 평소대로 요가에 집중하려 했지만 두 남자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숙정 씨, 오늘 자세가 어색해 보이시네요. 요가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아, 네. 조금 컨디션이. 무리하지 마시고 쉬셔도 돼요. 수업 후 철민 씨가 다가왔다. 숙정 씨,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우리는 노인정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조용한 곳이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숙정 씨, 창수 씨가 계속 선물 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워요. 저는 그런 식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무슨 뜻이에요? 돈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철민 씨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분노가 섞여 있었다. 철민 씨, 저는 돈이 많지 않아요. 비싼 선물 사줄 수도 없고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갈 수도 없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창수 씨는 자꾸 그런 식으로 어필하고 있잖아요. 철민 씨가 생각하는 진짜 사랑은 뭐예요? 마음이죠. 진심 어린 마음. 철민 씨가 내 손을 잡았다. 숙정 씨, 저는 정말 진심으로 좋아해요. 영미를 잊지 못하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숙정 씨가 전부예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했다. 철민 씨,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제 마음만 알아주세요. 그날 점심시간 창수 씨가 제안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곳으로 모시고 싶어요. 특별한 곳이요? 네, 한강 유람선 타보셨어요? 유람선이요? 그런 건 너무 나이 들어서도 로맨틱한 걸 즐길 수 있어야죠. 결국 우리 세 명은 한강 유람선을 타게 되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다. 날씨가 정말 좋네요. 내가 어색한 침묵을 깨려고 말했다. 네, 유람선 타기 딱 좋은 날씨예요. 창수 씨가 답했다. 철민 씨는 계속 조용했다. 철민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다. 유람선이 한강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예전에 병우와 함께 한강을 자주 걸었어요. 내가 추억을 떠올리며 말했다. 좋은 추억이 많으시겠어요. 창수 씨가 말했다. 네, 45년이니까 추억이 정말 많죠. 저도 아내와 여기 몇 번 와본 적 있어요. 창수 씨의 목소리가 조금 쓸쓸했다. 아내분이 살아계셨다면 지금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게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야겠어요. 창수 씨가 의미심장하게 나를 바라봤다. 철민 씨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저는 영미와 여기 와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여유가 없었죠. 철민 씨, 지금 이렇게 와보니까 더 아쉬워요. 왜 그때 용기를 못 냈을까? 철민 씨의 목소리에서 후회가 느껴졌다. 유람선에서 내린 후 우리는 한강공원을 걸었다. 그런데 걷는 도중에
창수 씨와 철민 씨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철민 씨, 아까부터 왜 그렇게 시무룩해 있어요? 창수 씨가 먼저 말을 꺼냈다. 저는 그냥 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감정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우울해 보이는데요. 그럼 창수 씨는 어때요? 돈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게 맞나요? 드디어 철민 씨가 속마음을 터뜨렸다. 돈으로 감정을 표현한다니요? 선물이면 선물, 비싼 식당이면 비싼 식당. 그런 식으로만 어필하고 있잖아요. 그건 제 방식이에요. 방식이라고 하기엔 너무 천박하지 않나요? 천박하다고요? 창수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철민 씨야말로 과거에 얽매여서 제대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얽매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영미 씨 이야기만 나오면 우울해하고 그런 식으로 숙정 씨를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건 철민 씨가 말을 잇지 못했다. 두 분 그만해요.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소리쳤다. 저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두 남자가 조용해졌다. 저는 이런 상황이 힘들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다. 숙정 씨, 미안해요. 오늘은 집에 가고 싶어요. 나는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아 생각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남자 모두 좋은 분들이지만 서로 질투하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핸드폰이 울렸다. 창수 씨였다. 숙정 씨, 괜찮으세요? 네. 오늘 제가 너무 했나요? 아니에요. 창수 씨 잘못은 아니에요. 그래도 숙정 씨가 힘들어 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내일 뵐 수 있을까요? 네, 내일 노인정에서 봐요. 전화를 끊자마자 또 울렸다. 이번에는 철민 씨였다. 숙정 씨, 오늘 정말 죄송했어요. 철민 씨도 잘못 없어요.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굴었나 봐요. 아니에요. 창수 씨한테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서 내일 사과해야겠어요. 그러세요. 숙정 씨, 저는 정말 진심이에요. 알아요. 그날 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두 남자 모두 진심으로 나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힘들었다. 다음 날 노인정에 가기가 두려웠다. 어떤 얼굴로 두 사람을 만나야 할지 모르겠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다. 결국 평소 시간에 노인정에 나갔다. 창수 씨와 철민 씨가 모두 와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어색해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내가 먼저 인사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답했다. 어제는 죄송했어요. 창수 씨가 먼저 사과했다. 저도 죄송했습니다. 철민 씨도 고개를 숙였다. 괜찮아요. 저도 너무 감정적으로 굴었나 봐요. 아니에요. 숙정 씨는 잘못이 없어요. 맞아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날 오후 영숙 언니가 나를 따로 불렀다. 숙정아, 어제 무슨 일 있었어? 오늘 분위기가 이상하던데. 조금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창수 씨하고 철민 씨가 싸웠다며? 네, 조금. 뭐 때문에? 저 때문에요. 영숙 언니가 한숨을 쉬었다. 역시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어. 언니는 어떻게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너가 결정을 너무 미루고 있는 것 같아. 그런가요? 응. 둘 다 좋은 건 알겠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제 정말 마음을 정해야 할 때인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창수 씨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교양도 있었다. 하지만 때로는 자존심이 강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면도 있었다. 철민 씨는 따뜻하고 진실했다. 하지만 아직도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 같았다. 언니, 정말 어려워요. 사랑이 원래 어려운 거야. 특히 이 나이에는 더 그렇고, 이 나이에 사랑한다는 게 우스꽝스럽지 않아요? 우스꽝스러우면 어때? 마음이 뛰는데. 영숙 언니의 말이 맞았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나는 진지하게 생각해 봤다. 정말로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아니면 둘 다 포기하고 혼자 사는 게 나을까? 77세의 나에게 주어진 이 선택이 인생의 마지막 로맨스가 될 수도 있었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 5챕터 위기와 진실한 고백. 숙정의 나레이션. 숙정 씨, 빨리 와요. 영숙 언니의 급한 목소리에 나는 황급히 달려갔다. 노인정 휴게실에서 철민 씨가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시면서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119 불렀어요. 곧 올 거예요. 창수 씨도 허둥지둥 달려왔다. 철민 씨, 괜찮으세요? 네. 조금 어지러울 뿐이에요. 철민 씨가 힘없이 말했다. 무리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나는 철민 씨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철민 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나와 창수 씨도 함께 따라갔다.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창수 씨가 말했다.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준 것 같아요. 창수 씨 탓이 아니에요. 어제 싸운 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1시간 후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다. 가족분이세요? 아, 친구들이에요. 혈압이 많이 올랐어요.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은데 며칠 입원하셔야겠어요. 심각한 건 아니죠? 지금은 안정이 되었지만 나이를 고려하면 조심해야 해요. 철민 씨는 병실에 입원했다. 나는 매일 문병을 갔다. 숙정 씨, 매일 오시면 힘드실 텐데. 괜찮아요. 빨리 나으셔야죠.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로. 왜 죄송해해요? 철민 씨의 손을 잡으며 나는 그가 생각보다 많이 아프다는 것을 알았다. 혼자 살면서 건강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철민 씨, 태어나면 제가 좀 돌봐드릴게요. 아니에요. 그럴 순 없어요. 왜요? 친구끼리 돌봐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 말에 철민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숙정 씨, 정말 고마워요. 창수 씨도 매일 병문안을 왔다. 하지만 둘 사이의 어색함은 여전했다. 철민 씨, 컨디션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창수 씨도 바쁘실 텐데 매일 와주셔서 고마워요. 당연한 일이죠. 어느 날 나는 철민 씨와 단둘이 있게 되었다. 창수 씨가 먼저 가고 난 후였다. 숙정 씨, 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사실은 혈압이 오른 게 스트레스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이에요? 제가 오래전부터 심장이 안 좋았어요. 심장이요? 네. 부정맥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증상이 더 심해져서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충격을 받았다. 철민 씨가 나보다 더 많이 아팠던 것이다.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세요? 약 복용하면서 관리하면 된다고 해요.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숙정 씨, 제가 이런 몸이라서 부담스럽죠? 무슨 소리예요? 창수 씨는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으니까 더 나을 것 같은데. 철민 씨,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철민 씨의 표정은 어두웠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많은 생각을 했다. 철민 씨가 아프다는 사실이 내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다음 날 아침 창수 씨가 평소보다 일찍 노인정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숙정 씨, 시간 있으시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조용한 곳으로 갔다. 철민 씨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창수 씨가 한숨을 쉬었다. 사실은 제가 너무 경쟁심을 부렸나 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분명히 제 잘못도 있어요. 창수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숙정 씨,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좋아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철민 씨도 진심인 걸 알아요. 그리고 창수 씨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그리고 숙정 씨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고 있는지도 알겠어요. 네. 철민 씨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숙정 씨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봤거든요. 나는 아무 말할 수 없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창수 씨, 괜찮아요. 저도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에요. 죄송해요. 왜 죄송해요?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창수 씨가 쓸쓸하게 웃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어요. 뭐든 말씀해 보세요. 철민 씨를 잘 돌봐주세요. 그 사람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날 오후 나는 병원으로 갔다. 철민 씨는 많이 좋아진 상태였다. 내일 퇴원한다면서요? 네, 다행히 많이 나아졌어요. 집에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제대로 돌봐드려야 해요. 숙정 씨, 정말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나는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소리쳤다. 철민 씨가 쓰러졌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숙정 씨,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아프면 말하고 힘들면 의지하세요.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철민 씨가 없으면 안 돼요. 정말요? 네. 이제야 확실해졌어요. 철민 씨가 내 손을 잡았다. 저도 숙정 씨 없으면 안 돼요. 그럼 이제 그만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다. 창수 씨가 들어왔다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잠시 멈췄다. 아, 제가 방해했나요?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철민 씨가 말했다. 창수 씨는 조금 어색해했지만 들어왔다. 창수 씨 앉으세요. 나는 창수 씨에게 의자를 권했다. 창수 씨, 죄송해요. 철민 씨가 먼저 말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제가 너무 경쟁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창수 씨가 답했다. 앞으로는 친구로 지내면 안 될까요? 철민 씨가 손을 내밀었다. 창수 씨가 그 손을 잡았다. 물론이죠. 우리 나이에 경쟁할 게 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세 사람 사이의 어색함이 많이 풀렸다. 며칠 후 철민 씨가 퇴원했다. 나는 그의 집에 가서 집안 정리를 도와주었다. 정말 혼자서 이렇게 살고 계셨어요? 철민 씨의 집은 생각보다 정리가 안 되어 있었다. 혼자 살다 보니까 대충. 이제부터는 제가 자주 와서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그리고 나는 용기를 내서 말했다. 철민 씨, 저랑 결혼하실래요? 철민 씨가 깜짝 놀랐다. 결혼이요? 네.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이냐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철민 씨와 함께 살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감히 말씀드릴 용기가 안 났어요. 그럼, 네, 좋아요. 결혼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결혼하기로 했다. 소식을 들은 창수 씨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정말 축하해요. 두 분 모두. 창수 씨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요? 당연한 거죠. 창수 씨는 괜찮으세요? 물론이죠. 저도 새로운 인연을 찾아보려고요. 창수 씨가 웃으며 말했다. 노인정 사람들도 모두 기뻐해 주었다. 와, 정말 축하해요. 77세 신부라니 정말 로맨틱해요. 결혼식 언제 해요? 우리는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가족들과 노인정 친구들만 초대해서 그날 밤 나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77세에 새로운 사랑을 찾고 새로운 결혼을 하게 되다니.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정말 행복했다. 철민 씨와 함께할 남은 인생이 기대되었다. 그리고 창수 씨도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바랐다. 우리 모두에게 늦은 나이의 로맨스가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깨달았다.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6챕터 늦은 사랑의 완성. 숙정의 나레이션. 엄마, 정말 결혼하세요? 미영이가 화상통화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응, 다음 주에. 와, 정말 대박이에요. 77세의 재혼이라니. 재혼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 아니에요. 정말 멋있어요. 철민 할아버지 어떤 분이에요? 나는 철민 씨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줬다. 미영이는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행복해요. 결혼식에 참석하고 싶은데 미국에서 오기엔 너무 멀잖아. 간소하게 할 거니까 괜찮아. 그래도 엄마 결혼식인데 다음에 미국 갈 때 신랑하고 함께 갈게. 미숙이에게도 전화했다. 반응은 비슷했다. 엄마, 정말 축하드려요. 어떤 분인지 궁금해요. 좋은 분이야. 너희 아버지만큼 좋은 사람이야. 그럼 정말 좋은 분이시겠네요. 아이들의 축복을 받으니 마음이 든든했다. 결혼식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이 나이에 무엇을 입어야 할지, 어떻게 치러야 할지. 숙정 씨, 웨딩드레스는 안 입으세요? 영숙 언니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이 나이에 웨딩드레스라니. 왜 안 돼? 나이가 뭐가 중요해? 그래도 진짜 입어보세요. 한 번뿐인 기회인데. 결국 영숙 언니의 성화에 못 이겨 브라이덜 샵에 갔다. 77세 신부를 위한 드레스가 있을 리 만무했지만 사장님이 특별히 수정해 주기로 했다. 어머니, 정말 아름다우세요. 젊은 직원이 감탄했다. 거울을 보니 정말 신기했다. 77세에 웨딩드레스를 입은 내 모습이 이상하지 않아요? 전혀요. 정말 우아하세요. 철민 씨도 정장을 새로 맞췄다. 숙정 씨, 저 이런 옷 입어도 되나요? 왜요? 정말 멋있어요. 나이 들어서 이런 정장 입으니까 어색하네요.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정말 신사 같으세요. 창수 씨는 우리 결혼식 준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꽃은 제가 주문해 놨어요. 장미하고 백합으로요. 창수 씨, 너무 신경 써주시는데. 뭐가 신경 써주는 거예요? 친구 결혼식인데 당연하죠.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사진작가도 섭외해 놨어요. 전문가가 와서 찍어줄 거예요. 창수 씨의 배려에 감동했다. 창수 씨, 혹시 새로운 인연은 없어요? 아직은.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좋은 분 꼭 만나실 거예요. 고마워요. 결혼식 전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77세의 신부가 된다는 것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다. 병호에게도 마음속으로 말했다.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도 이해해 주실 거죠?
그날 밤 꿈에 병호가 나타났다. 숙정아, 행복해라. 꿈이었지만 정말 따뜻한 목소리였다. 결혼식 당일 아침 미장원에서 머리를 했다. 오늘 특별한 날이시네요? 네, 결혼식이에요. 결혼식이요? 따님이? 아니에요, 제가요. 미용사가 깜짝 놀랐다. 정말요? 몇 살이세요? 77세요. 와, 정말 대단하세요. 머리를 하고 화장을 하니 정말 달라 보였다. 거울 보세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낯설었다. 마치 20대 신부 같은 설렘이 느껴졌다.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철민 씨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숙정 씨, 정말 아름다워요. 고마워요. 철민 씨도 정말 멋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결혼식은 노인정 강당에서 열렸다. 가족들 대신 노인정 친구들이 모두 참석해 주었다. 신부 입장, 영숙 언니가 사회를 봐주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걸어갔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었다. 정말 아름다워요. 77세 신부라니 정말 멋있어요. 철민 씨 옆에 서는 순간 눈물이 났다. 왜 우세요? 철민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무 행복해서요. 저도요. 예식은 간소했지만 따뜻했다. 목사님이 축복해 주셨다. 77세와 83세의 늦은 결혼이지만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두 분의 남은 인생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철민 씨를 남편으로 맡겠습니다. 네, 숙정 씨를 아내로 맡겠습니다. 서로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정말 감동적이었다. 이제 키스하셔도 됩니다. 목사님의 말에 우리는 수줍게 입맞춤을 했다. 77세와 83세의 키스였지만 그 어떤 키스보다 달콤했다. 축하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쳐주었다. 창수 씨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정말 축하해요. 두 분 모두. 창수 씨,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요? 친구들이 행복한 게 제일 좋은 거죠. 사진 촬영 시간이었다. 전문 사진작가가 와서 멋진 사진들을 찍어주었다. 와, 정말 멋진 부부네요. 77세와 83세라고 믿어지지 않아요. 식사 시간에는 모두들 즐거워했다. 숙정이 정말 행복해 보인다. 철민이도 젊어진 것 같아. 우리도 부럽네. 그때 깜짝 손님이 나타났다. 민준이와 지은이었다. 엄마, 너희가 왜? 엄마 결혼식에 어떻게 안 올 수 있어요?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다. 비행기 표 비싸서 못 온다고 했잖아. 창수 할아버지가 도와주셨어요. 창수 씨를 바라보니 미소 지고 있었다. 창수 씨, 제 결혼 선물이에요. 정말 감동적이었다. 철민 할아버지, 처음 뵙겠습니다. 지은이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아, 네. 잘 부탁드려요. 철민 씨도 어색해하면서도 기뻐했다. 할아버지, 엄마 잘 부탁드려요. 민준이도 악수를 청했다. 물론이죠. 정말 잘할게요. 그날 저녁 우리는 새로운 집으로 갔다. 철민 씨의 집을 정리해서 함께 살기로 했다. 정말 오늘이 우리 결혼식이었을까요? 꿈 같죠? 77세에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저도요. 83세의 신혼이라니. 우리는 웃으면서 손을 잡았다. 숙정 씨, 아니, 이제 여보라고 불러야겠네요. 네, 여보.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앞으로의 계획, 함께 하고 싶은 일들, 여행 계획까지. 제주도에 가보고 싶어요. 좋아요. 신혼여행으로 가요. 83세와 77세의 신혼여행이라니 정말 특별하겠네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죠. 며칠 후 노인정에 나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다. 신혼 어때요? 정말 좋아요. 부럽네요. 우리도 재혼할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하는 다른 할머니들을 보며 웃었다. 창수 씨도 변화가 있었다. 창수 씨,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그런가요? 네,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사실은 새로운 분을 만났어요. 정말요? 어떤 분이에요? 우리 노인정 새로 오신 분이에요. 이번 주에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 다행이었다. 창수 씨도 좋은 인연을 만난 것 같았다. 한 달 후, 우리는 정말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다. 와, 바다가 정말 예쁘네요. 그러게요. 이런 곳에 신혼여행 올 줄 몰랐어요.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니 정말 행복해 보였다. 77세와 83세의 신혼부부 사진이었지만 그 어떤 젊은 부부보다 행복해 보였다. 여보,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요? 제게 다시 사랑을 알게 해줘서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7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는 결혼한 지 6개월이 되었다. 매일매일이 행복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철민 씨가 있고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노인정에 나가고 함께 TV를 보고 함께 잠자리에 든다. 45년 동안 병우와 함께 살았을 때와는 다른 행복이다. 더 성숙하고 더 소중하게 여기는 행복이다. 여보, 우리 얼마나 더 함께 살 수 있을까요? 모르죠. 하지만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요. 네, 그렇게 해요. 창수 씨도 새로운 연인과 잘 지내고 있다. 가끔 4명이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한다. 정말 좋은 친구들이에요. 철민 씨가 말한다. 맞아요. 이런 인연을 만날 줄 몰랐어요. 노인정 사람들은 우리를 모범 부부라고 부른다. 저희도 숙정 씨, 철민 씨 같은 사랑하고 싶어요. 부럽네요. 정말 잘 어울려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다. 어제는 미영이와 미숙이가 동시에 화상 통화를 걸어왔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엄마 얼굴이 완전 달라졌어요. 그런가? 네, 정말 젊어지셨어요. 철민 할아버지도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철민 씨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니 더욱 감사했다.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77세에 시작된 새로운 사랑, 83세에 찾은 새로운 행복.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몇 살이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요. 네, 여보도요. 손을 잡고 노인정으로 향하는 우리의 모습. 77세와 83세의 신혼부부.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의 늦은 사랑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장면이고 새로운 행복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사랑은 정말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려요.